이번 출제 테마는 3방식 6방법 중에서 비교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시산가격인 비준가격을 구하는 방법인 거래 사례 비교법 핵심을 통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권 188페이지입니다. 자, 왼쪽으로는 연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의 재원칙, 우리 175페이지에 다뤘던 특A급 테마였죠. 자, 그 중에서 우리 특히 대체의 원칙하고 연계됩니다. 자, 이 대체의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그런 가격의 원칙이죠. 자, 그리고 특히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바로 이 대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5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대체 원칙 나와있죠. 그래서 3방식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자, 그런데 그 대체 원칙은 특히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래 사례다. 사례. 자, 사례 부동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죠.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하고 서로 뭐 어떤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대체 원칙하고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적으로는 거시적인 전체 통 문제하고 부분적인 미시적인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자, 거시적으로는 우리 사례 비중 가격은 사례 부동산 가격에다가 조정치를 곱해 주게 됩니다. 특히 출제 핵심은 뭐다? 그렇죠. 구별하는 것이죠. 자, 조정을 해 주는데 사례 부동산 것이 분모로 가는지 분자로 가는지, 대상 부동산 것이 분모로 가는지 분자로 가는지 그거를 구별해내는 것, 그게 출제자의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죠. 간단하지만은 우리 기본적으로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사례 부동산을 모태로 삼아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는 뭐다? 어미모, 엄마는 뭐다? 분모.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 부동산 것은 분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시점 수정치의 거래 시점은 뭐다? 그렇죠.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래 시점이라는 것도 사례 부동산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분모로 가는 것이다. 사례 부동산 것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분모로 가고 대상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뭐다? 분자로 간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 조정치에 보면 첫 번째가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사정 보정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100을 놓고 출발을 하는데요. 우세면은 어떻게 된다? 더해주고 열세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 것이 예컨대 사례 부동산보다 10% 우세하다. 그러면 플러스 10을 해주면 되네. 사례 부동산 것이 대상 부동산 것보다 우리 개별 요인 비교치는 뭐 지역 요인 비교치든 그게 뭐 20% 열세다. 그럼 마이너스 20%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분자에 놓느냐 분모에 놓느냐 그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면적이 같으면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르면은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겠고요. 자, 시점이 다르면 역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자, 우리 보면은 비중 가격은 기준 시점의 비중 가격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사례로 쓰는 사례 부동산의 가격은 뭐예요? 거래 시점 거라는 거예요. 시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 뭐냐? 바로 175페이지로 한번 날아가 보실까요? 자, 거기 보면 기준 시점 해가지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래서 우리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점 수정법은 지수법하고 변동률법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수법은 물가지수, 가격지수를 놓는데 사례부동산 거가 뭐다? 거래시점이죠. 그러니까 거래시점의 가격지수 또는 물가지수를 분모에다 놓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기준시점이죠. 그러니까 기준시점의 가격지수 또는 물가지수를 분자에 놓으면 됩니다. 자, 변동률법은 변동을 한다 이거예요. 물가가 몇 프로 올랐냐 내렸냐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올랐으면 플러스 하면 되죠.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 10% 올랐다 그러면 플러스 0.1을 해주면 되죠. 1이 100의 개념이니까요. 마이너스 20% 떨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0.1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해주고 n제곱으로 해주면 돼요. n은 뭐냐? 사례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지난 기간. 5년이 지났다 그러면 5제곱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거시적인 문제에서는 사례 부동산 것, 대상 부동산 것을 분모에 놓느냐, 분자에 놓느냐, 그걸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은 요것만 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역 요인 비교치만 따로 구해봐라. 개별 요인 비교치만 따로 구해봐라. 좀 더 쉬운 계산 문제가 되겠죠. 이도 역시 뭐예요? 사례 부동산 것은 분모에 놓고 대상 부동산 것은 분자에 놓는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포인트다. 다음 조금 쉬운 문제로 이 사례 부동산의 요 사례 있죠. 요 사례 선택 기준 여기에 과연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해당 여부를 또 구별하는 게 또 미시적인 두 번째 문제죠. 자, 사례 선택 기준 보니까 비슷해야 돼요. 위치도 비슷하고 물적인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가능해야 되겠죠. 사정 보증이 가능해야 되고 시점 수익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거래 사례에서는 사례 부동산의 사례 선택 기준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보죠. 자, 우리 기출 232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와, 굉장히 A급이죠, A급.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29회 때 무려 2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시적인 계산 문제인 개별 요인 비교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봉합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낸다면은 3방식 6방법 그 종합 문제 있죠. 3방식 6방법이라는 종합 문제 중에 하나의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굳이 낸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쪽의 계산 문제를 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8번째 출제 테마 거래 사례 비교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쌤의 공부가 끝났죠. 이제 내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틀려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픈 만큼 실력이 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또 스스로 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